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3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24% 내렸고요. S&P 500 지수 0.21% 내렸고 나스닥 지수 0.03% 하락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먼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존의 반독점법 소송 뉴스가 이제 기술주에 전반적으로 찬물을 뿌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최근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또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까지 갔다가 3만 7천 달러로 하락하는 또 이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날 장 후반 기술주에 찬물을 뿌린 아마존 반독점법 소식과 그리고 증시 전망 기사가 있어서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 이제 워싱턴 DC의 검찰총장이 아마존을 반독점법 관련해서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을 불법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살펴보시면 칼 러신 워싱턴 DC의 검찰총장이 아마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마존이 경쟁을 저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아마존과 제3의 판매업자 간에 맺은 합의가 문제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에 판매되는 제품 가격에 아마존이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판매업자들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해서 그 밖에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이러한 제한은 아마존이 독점적 권한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까지 아마존은 미국 판매 업체들에게 온라인상 다른 마켓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더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을 이제 이후에 폐기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사실상 fair pricing policy라는 공정 가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거를 대체를 해서 판매업자들이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 파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존 정책 중에 여기 보시면 most favored nation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고 혜택국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들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마존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존 판매업자들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날 오히려 아마존의 주가는 0.43%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기사는 구겐하임의 CEO, 스캇 마이너드 CEO가 증시에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면 구겐하임의 스캇 마이너드 이 최고 CEO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10% 조정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과 은에 대해서는 물가 해지 수단으로 긍정적이라고 말을 했고요. 자, I think we are due for a correction. 조정이 올 때가 됐다. 향후 6개월간 나는 S&P가 우리가 10%나 그 정도 되는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S&P 500 지수는 5천까지 오를 것이고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옳고 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년 후 인플레이션은 현저히 낮아질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시장은 이를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뭐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사람들은 물가 해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뭐 금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모멘텀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기하급수적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금값이 이제 온스당 여기 보시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현재 금 같은 경우에는 1,899달러에서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더 오를 것을 예상을 한 거죠. 네, 오늘 이 밖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드디어 이제 연준 부의장도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다가올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의 현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장은 이런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말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5월 소비자 신뢰지수 117.2를 기록하면서 최고치에서 이제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 예상치에서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이제 12살 그리고 17살 사이 청소년들에게도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6월 FDA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100%면 대단하네요. 자, 3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보다 13.2% 오르면서 15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 막 결혼하는 친구들은 집 사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NBC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서 중국 규제나 트위터가 아닌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이다. 또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BKCM의 이제 브라이언 켈리 전략가는 비트맥스와 같은 아시아 기업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100대 1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날 비트코인 관련주는 엇갈린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0.3% 내렸고 코인베이스는 7.6% 올랐는데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매수 추천을 하면서 계속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항공 크루즈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였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1.5%, 보잉 1.4% 올랐고 노르웨이언 크루즈, 로얄 캐리비언 3% 이상 상승했네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문가 멘트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 창립자의 발언이고요. The market is basically in a holding pattern until the next big event. 시장은 다음 대형 이벤트,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 연준의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일단 대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과 장기적인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더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계속해서 커지는 변동성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 댓글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라이언님과 유태평님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메일로 성함, 전화번호 회신해 주시면 커피 쿠폰 드리겠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증시 소식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